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 통계를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왜 우리가 농지연금에 관심을 정말로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월 평균 한 39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미 농지연금은 130만 원을 가까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수급자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농지연금을 통해서 최대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의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 통계 자료를 참고를 한 건데 왼쪽에 있는 표는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2021년도의 수급자 수는 약 776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기초연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59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국민연금이 그 다음입니다. 39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해 있고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등의 특수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수급자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퇴직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되는 거고, 개인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3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택농지가 그 다음이고 농지연금이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포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표는 2021년도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입니다. 왼쪽은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였고 오른쪽은 수급 액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수는 7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수급 금액을 보면은 월 평균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기초연금이나 농지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25에서 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43%를 좀 받고 있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사람도 한 25% 정도가 돼서 약 한 이 25에서 100만 원 사이, 즉 1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의 연금으로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최저 생활비가 130만 원 정도, 적정 생활비는 한 18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정 생활비의 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월 평균 금액을 보면은 국민연금이 38만 원 정도, 기초연금은 2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이 거의 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수급을 받고 있지만 그 액수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노후 대비는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이 농지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0명 정도가 수급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그런데 그 액수를 보면은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7만 원 정도가 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다른 연금에 비해서 예를 들면 주택연금의 110만 원, 개인연금의 57만 원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은 우리가
누적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뭐 직역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한다면 농지연금이 수급자 수는 굉장히 낮지만 수급 금액은 굉장히 큰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농지연금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되고, 꼭 노후 준비를 위해서 농지연금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연금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비해서 또는 개인연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월 수령 금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목표가 개인 기준은 월 300, 부부 기준은 월 6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준비한다면 이 금액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농지연금으로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수령을 하고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농지는 가장 싼 토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지나 어떤 다른 토지에 비해서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 가장 싼 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4% 정도 될 텐데, 그거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오르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우리는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 경매라는 툴을 이용을 할 거고요.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반값으로 나온 농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는 물건도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나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인이라는 이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 자격만 갖출 수만 있다면 이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하는 순간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 리스크는 없어지고 수익률은 급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반값과 반값 가까이의 금액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감정가로 토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50%의 수준의 감정가로 낙찰을 받았다면 이 정상적인 감정가는 보통 감정가의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액,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농지를 5년에서 10년 그 이상 보유를 할 건데, 이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추가 대출을 통해서 매월 나가는 이자를 충당을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60세까지 보유를 하면서 농지연금에 던질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세가 되기 이전에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면 팔면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고, 농지연금용 토지는 지금 시장에, 경매 시장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토지는 지속해서 매입하면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에 농지연금을 받는데 전후 후박형으로 앞 기간에 많이 받으면서 다른 어떤 투자나 이런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가격이 급등하면 연금을 해지하고 팔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용 다른 토지는 또 연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몇 번만 우리가 가져간다면 분명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몇 가지가 꽤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부분과 토지의 기초 지식,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 경매에 나온 물건 분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직장인이 농업인이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온비드 공매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국가에서 임대를 받아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농업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누구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저희는 농지를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지역 분석도 함께 해나가면 좋은데 저는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든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 개발 호재의 지역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 분석을 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던 이 물건인데 농지연금용으로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물건입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물건인데 법원 감정가가 1억 4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낙찰가가 실제로는 50% 이하로 낙찰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50%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낙찰가는 3,80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낙찰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보통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3천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자본 부담액이 77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토지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70%를 받는다면은 추가 대출 가능액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억에서 자기 자본을 빼면은 그 낙찰 금액, 낙찰가를 3,800을 빼면은 6,900 정도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900을 우리가 이자를 낸다고 매년 이자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까지 가능하냐? 25년까지도 가능하고요. 이 25년 안에는 매년 농지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가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까지도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무한대로 아무 부담 없이 이자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기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는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거짓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 직장 서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나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4% 수준의 물가 상승을 고려를 했을 때 10년 후의 가격은 2.1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의 가격은 11.5배가 됩니다. 17억 정도까지도 가는데 이건 바로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가격이 오르는 거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 복리 효과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상승 가격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 4% 기준의 이 가격은 10년 후의 가격은 1.6억이 오르는데 이자는 단리이기 때문에 3,700만 원 정도가 10년 후에는 부담을 해야 되고요. 20년 후가 되면 가격은 15억이 오르는데 이자는 7,800만 원 정도가 오른다. 즉 항상 복리 개념인 가격은 이 농지의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방식으로 토지 투자를 하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준비를 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노후 대비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소개를 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